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올립니다.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여인, 최서원일 것입니다. 이 억울함이 저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최서원 옥중서신을 그 억울함이 더 이상 다른 국민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아직도 박근혜, 최서원에 대한 마녀사냥 누명에 대해 애써 외면하시려는 국민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. 이 누명은 바로 나의 가족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의병방송 신백훈 방송에서는 미약한 힘이지만 최서원 원장의 억울함 호소와 함께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역사와 후손에 영원히 남기고자 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편지 전문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. 의병방송 의병 신백훈 올림. 신백훈님께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. 팔이 아파서 버티고는 있으나 그리 형편없습니다. 글씨체가 펜을 들으면 고통이 심해서. 그래도 저항해야 하기에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썼습니다. 반드시 대선 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. 안 그러면 대선 후에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. 애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나서 주시길 바라면서 11월 10일 주신 제가 아프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글을 쓰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교도소 측에서도 저를 눈에 가시로 보고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. 진실을 밝히시는데 신백훈님의 그 기세를 믿습니다. 조건 없는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. 춥고 발이 시렵다. 왜 이런 고통을 수년째 감내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픈 수술한 어깨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긴 5년 동안의 수감 생활의 주홍 글씨 같은 것임에 교도소가 아닌 수용소 같은 이곳에서 운동할 때 줄을 맞춰 서서 걸을 때 말을 하거나 옆을 보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교도관들의 소리를 매일 듣는 것은 참혹함에 앞서 비참함 마저 든다. 고작 엄마와 할머니인 나를 보려고 몇 시간을 와서 15분 접견을 창살 너머로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금방 시간이 흘러 할 말도 다 못한 채 헤어지고 딸하고는 몇 마디 말도 못한 채 헤어지는 나날 속에 기다리다 지쳐 철창 너머 접견도 너무 어렵고 이 약은 하늘의 별 따기니 내 인생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나. 자유를 잃어버린 내 몸과 영혼은 내 자신이 싫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 청주여자 교도소로 이송와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료과장에 무차별적인 주사 시술로 팔은 더 나빠졌고 치료 시기를 놓친 허리는 골절에다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도 산부인과 전문의도 정형외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인권위와 경찰서 수사팀의 터무니없는 얘기는 수용자들이 그들의 마루타인가 물어보고 싶다. 법무부에서는 더 가관인 답변이 왔다. 앵무새같이 청주교도소의 같은 공무원이라고 교도소 측의 의견을 토대로 답변을 보내서 내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했다는 것이다. 나는 수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병신이 될까봐 못하는 것이다. 의료과장을 의료법 위반 성추행, 반말 등으로 고소했더니 병사동도 거부하고 나를 방치하고 수술후에도 방치당할까봐 두려운 것이다. 이 나라 공공기관은 모든 게 자기들 편,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임의 룰이 있나 보다. 이 정권에서는 박 대통령이나 나나 병신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스스로 무너지게 방치하는 게 수순인가 보다. 그래서 두려워서 정신줄을 잡으려고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것이다. 법무부나 인권위는 있으나 마나한 형편없는 그들만을 위한 기관이다. 나를 이렇게 만든 이들이 권력을 누리고 그들의 부패와 비리 앞에 제대로 발자국도 못 띄는 경찰들의 수사를 보면서 왜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처럼 우기지도 못하고 뭘 잘못했다고 옥고를 치르시는지. 박영수 특검과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이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비리의 카르텔을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. 거기에 가담했던 이들이 진정한 사과 없이 또 다른 권력을 준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경험해보지 못한 5년의 고통의 세월을 안겨줄 것이다. 특검을 받지도 않고 친정권 검사들의 수사 포기에 이끌려 부패한 이들을 감싸는 이들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. 이 나라는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과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부패를 몰아낸 나라이다. 그 위에 우리가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. 특검에 무슨 조건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. 그건 말 장난에 불과하고 국민들을 혼란케 하려는 것이다.
특검은 조건이 있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전면 수사와 의혹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. 언제 국정농단 때 최서원 누명 조건부로 이것 저것 가리면서 했었나 묻고 싶다. 국민들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는 대선 전에 모든 진실과 비리가 밝혀져 다음 정권에게 또다시 국민들이 불신당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. 도대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화가 치밀고 한 가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만의 암묵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또 현 정권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또 접하지 않으려면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일어나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서 바로 상설 특검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. 박 대통령을 특검에서 박영수 팀이 몰아세워 죄 없는 사람을 5년 동안이나 차디찬 감옥에 가두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길 바라는 악랄하고 못된 정권에서 왜 이 수조원대의 대장동 비리에는 정권의 힘으로 특검을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인가? 언젠가는 당한 만큼 그들도 꼭 되돌려 받을 것이다. 그것은 진실의 힘이 진실된 국민들이 만들어줄 것이다. 촛불을 든 국민들은 그때는 왜 그런 거짓과 의혹에는 광분하였으면서 지금의 이화전 대유 같은 눈에 보이고 그들이 해먹은 이 역대에 없었던 비리에 대해선 나서지 않는지 묻고 싶다.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뭘 기다리는 것인지. 국민들이 이젠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들만큼보다 더 강력하게 이 비리의 끝을 밝혀야 할 것이다. 오직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. 국정농단 최서원의 허위와 거짓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동의했던 이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? 그 당시 헌재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 탄핵소추 의원인 권선동 씨가 무지막지하게 박 대통령을 몰아세우면서 나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질의를 했을 때 참 정치라는 건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다. 어찌 같은 당에서 당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저리도 매몰차게 몰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져 나는 그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아. 그때 약을 먹고 증언을 해야만 했다. 그런 그가 이제 또 다른 권력 옆에 측근으로 서 있으니 참으로 정치란 속절없는 것이고 그런 권성동의 모습은 박 대통령의 억울한 투옥 생활을 거리에서 몇 년 동안 저항하는 애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. 누군가를 옆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미래의 정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이라면 신선함과 새로움이 없다는 것은 구태인 것이다. 나는 박 대통령의 실세도 아닌데 비선 실세라고 먹은 돈은 한 푼 없는데 뇌물로 모른 이들이 과연 진정한 사과와 아울러 박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비극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. 나라를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. 반드시 말도 안 되는 거짓과 기획수사를 만든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건은 온 나라가 나서고 특검을 재빠르게 구성하더니 대장동, 화천대유 같은 도박꾼들의 사기극 같은 비리에는 왜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지, 무슨 조건부 특검을 얘기하는지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이 사라졌음이기 때문이다.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은 고작 20에서 30만 원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다. 건전한 삶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다. 공평하게 멸망하는 게 아닌 공평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진정한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.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인 나라일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 뿌리듯이 경쟁하면서 뿌리는 건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. 나라 빚이 없다면 몰라도 빚 갚을 돈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곧 미래 세대의 짐이 되는 것이다.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.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일상이 돼 돌아가서 평등과 권리를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지도자여야 하고 미래의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가난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같이 노력하고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. 여야나 둘 다 쌍검들의 싸움이 진흙탕이니 나라를 위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일을 찾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돈뿌리는 정책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지도자를 찾아내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.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비리를 척결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나서서 억울한 탄핵으로 5년 가까이 수감 생활로 고통받는 박 대통령을 구해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바른 미래가 열릴 것이다.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코로나 확진으로 미뤄지고 수사는 지지부진하고
검찰 수사 끝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눈을 잠깐 속이려는 것일 뿐이다. 국정농단 최서원 누명 때는 돈을 먹은 것도 뇌물도 아닌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정탁으로 올가매어 특검을 강행하더니 너무 이율배반적인 나라 아닌가.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조 원대의 돈벼락 사기 사건에는 검찰이 눈치만 보고 정치권에서는 말장난만 하다니. 수사 결과는 누가 보아도 불공정하고 미진한데 미진하면 다시 한다면서 특검을 미루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.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박 대통령에게 했던 악랄하고 무지한 탄핵 때 박영수 특검이 했던 것 같이 해야 할 것이다.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눈이 가려 거짓 정권을 탄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. 그냥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우린 또 다시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미래와 접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. 지금 수사팀은 최악의 검찰이고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늦추고 시간을 벌어주고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있음을 보면서 개탄스럽다. 이에 국민들과 민간단체에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. 생각하면서 검찰의 너무 다른 잣대의 수사 방법과 꼬리 자르기와 아울러 전반적인 확대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분개하면서 이 글을 쓴다. 어린 딸에게조차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검찰이 왜 이리 돌변했는지 그들 스스로에게 답이 있을 것이다. 생각하면서 정의로운 나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. 11월 10일 최서원